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시골 아저씨, 조카 입소식에서 가족석에도 못 들어가고 밀려난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울려 퍼진 한 구호. 부대 전원이 얼어붙고 지휘관까지 경례를 올린다. 그는 대체 누구인가? 해병대 창설 기수, 이친 전설이 돌아왔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병의 힘이 됩니다. 시골 버스 정류장 벤치에 박성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지만 낡은 작업복과 때 묻은 운동화는 그저 평범한 시골 아저씨의 모습이었어요. 머리에 쓴 군모 하나만이 유일하게 그의 과거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성우야, 오늘은 어딜 가나? 마을 이장이 지나가며 물었어요. 성우는 신문을 접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조카 군대 입소식이 있어서요. 그래, 요즘 젊은 애들 군대 가기도 힘들다던데. 해병대라고? 대단하네. 이장은 엄지를 치켜 세웠지만 성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조용히 농사짓고 사는 말수적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들어왔어요. 성우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진우야, 삼촌이 갈 필요 있나? 며칠 전 조카가 전화했을 때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머뭇거리며 말했었죠. 아니에요, 삼촌. 그냥 부모님만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성우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박진우는 돌아가신 형의 아들이었어요. 형이 살아있다면 분명 아들의 입소식에 참석했을 겁니다. 버스는 시내로 향했고 성우의 눈에는 젊은 시절 훈련소 풍경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 그 또한 20살이었습니다. 해병대 창설 첫 기수로 들어갔던 그 시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부대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내 버스비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조카를 위한 날이었습니다. 해병대 부대 입구에 도착하자 성우의 눈앞에는 낯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입소식을 위해 모인 가족들은 하나같이 말끔한 차림새였어요. 아버지들은 정장을 차려입었고 어머니들은 단정한 원피스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멋있다. 사진 좀 찍자, 얘야. 가족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부대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낡은 작업복을 내려다보았어요. 아침 일찍 밭일을 하고 온 탓에 흙이 묻어 있었고 운동화 끈은 해져서 매듭이 여러 개였습니다. 입소식장 입구에서 김중사가 가족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깔끔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성우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김중사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확연히 다른 성우의 차림새가 못마땅했던 거죠. 저기요, 아저씨. 김중사가 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느새 차가운 기운이 배어 있었어요. 여긴 신병 가족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건 아니신지요? 성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카 입소식 때문에 왔습니다. 조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진우입니다. 김중사는 명단을 확인했어요. 박진우의 가족란에는 이미 부모님 성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박진우 신병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미 부모님께서 오셨는데요. 가족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중사의 말투는 점점 더 딱딱해졌어요. 다른 가족들의 시선이 성우에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아저씨는 누구지? 옷차림이 좀 이상한데? 성우는 멀리서 진우를 발견했습니다.
진우는 다른 신병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어요. 성우와 눈이 마주치자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 옆에 서 있던 진우의 어머니도 성우를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가족 외에는 정말 들어가실 수 없어요. 김 중사가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성우의 팔을 살짝 밀어내듯 움직였어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성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시 흔들렸던 그의 시선이 다시 또렷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 가족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몇몇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몇몇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20년을 키워준 삼촌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성우는 몸을 돌렸지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귀에 젊은 시절 교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해병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이다. 성우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몸을 돌려 김중사를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중사님, 성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김중사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직도 안 가시는 겁니까? 경비병을 부를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성우는 한 발, 또 한 발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등이 곧게 펴졌고 어깨가 벌어졌습니다. 입소식장의 웅성거림이 점점 작아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성우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거였어요. 김중사가 성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우가 똑바로 선 채 가슴을 펴고 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순간 입소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필승. 성우의 두 번째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힘찬 목소리였어요. 신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신병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그들이 입대 교육에서 배운 것은 현재의 해병대 구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것은 전혀 다른 구호였어요. 저 구호,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신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부대의 고참 간부들은 달랐어요.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도 해병대 역사 교육에서 그 구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성우의 세 번째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에서 들려오는 외침 같았습니다. 부대 뒤쪽에서 나이든 원사 한 명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설마. 원사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성우는 계속해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렸고 입소식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구경 나온 가족들도 신병들도 모든 간부들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놀란 눈으로 삼촌을 바라보았어요. 지금까지 본 삼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김중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 구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거든요. 성호의 마지막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충성. 그 외침과 함께 입소식장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정적이 흐른 지 몇 초 후 부대 뒤편에서 원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차렷! 원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입소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부대원 전원이 일제히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신병들도 간부들도 심지어 대대장까지 모든 해병대원들이 성호를 향해 정중한 경례를 올렸어요. 수백 명의 손이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경례. 원사의 구령이 다시 울려 퍼졌고 모든 해병대원들이 완벽한 경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가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김중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쫓아내려던 촌스러운 아저씨에게 부대 전원이 경례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김중사가 중얼거렸지만 그도 어쩔 수 없이 경례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상급자들이 모두 경례하고 있는데 혼자만 팔을 내릴 수는 없었거든요. 이때 부대 본부에서 이대위가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소란이 난다는 보고를 받고 온 거였어요. 하지만 입소식장의 광경을 보자 그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대위의 시선이 성호에게 고정되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부대원 전체의 경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자세와 표정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대위는 천천히 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음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이대위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성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창설 기수 선배님이십니까? 입소식장에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성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성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구멍이 메말랐어요. 그렇습니다. 성호의 짧은 대답이 입소식장을 뒤흔들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설 기수라고? 해병대 창설 기수가 실존 인물이었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해병대 창설 기수는 그들에게는 전설 속 인물이었거든요. 이대위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대한민국 해병대 제7대대 대대장 이준호 대위입니다. 선배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대위의 인사를 보고 부대원들의 경례가 더욱 정중해졌어요. 원사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배님께서 외치신 구호는 우리가 책으로만 배웠던 창설 당시의 구호입니다. 이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농사만 짓던 평범한 삼촌이 해병대 전설의 인물이었다니요. 김중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창설 기수를 내쫓으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거든요. 성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대위가 부대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모든 부대원은 잘 들어라. 오늘 우리 앞에 계신 분은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제1기 출신이신 박성호 선배님이시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신병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설로만 여겨졌던 창설 기술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선배님께서 부대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이대위가 기대에 찬 눈으로 성우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성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성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포격, 엎드려, 김상사, 김상사가 쓰러졌다. 의무병, 의무병을 불러. 1953년 그 끔찍한 전투의 기억이었어요. 성우의 동기였던 김상사가 그의 눈앞에서 쓰러졌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이대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살아 돌아온 자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왜 자신만 살아남았을까? 왜 김상사는 죽고 자신은 살았을까?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앞줄에 선 사람들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대위는 성우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죽은 전우들을 생각하면 나는 그저 성우의 말이 끊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부대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당황했어요. 방금 전까지 당당했던 성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중사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성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몸이 안 좋으시면 먼저 가셔서 쉬시는 게. 잠깐. 이때 진우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지금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삼촌의 힘든 모습을 보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삼촌. 진우가 성우의 앞에 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삼촌께서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해병의 정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진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삼촌이 자랑스럽습니다. 창설 기수이시든 아니시든 상관없어요. 삼촌은 제게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진우의 말에 성우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났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삼촌. 그러니까 삼촌도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진우의 한마디가 성우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허리를 펴기 시작했어요. 진우의 말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진우의 말을 들은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고맙다, 진우야. 성우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다만 운이 좋아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에요. 부대원들이 조용히 성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1953년 저와 함께 싸웠던 동기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김상사, 이병장, 최일병.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성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부대원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해병대와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죽은 전우들 앞에서 당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대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성우가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전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들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요.
성우는 신병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다음 세대입니다. 김상사가, 이병장이, 최일병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이 나라의 미래인 거죠. 신병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성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해병대의 정신은 단순히 용맹함이 아닙니다. 동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우가 가슴을 펴고 말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조카가 걸어갈 길을 응원하기 위해서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삼촌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원사가 감동으로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선배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해병대의 정신은 대를 이어 전해져야 합니다. 이대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님께서 직접 신병들에게 해병 정신을 전해주신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입소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해병대의 진짜 정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대원들의 표정이 기대로 가득 찼어요. 해병대원이 되는 것은 단순히 군복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불굴의 의지를 품는 것입니다. 성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동료가 위험할 때 망설이지 않고,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해병입니다. 김중사도 이제는 진심으로 성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존경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해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우의 말이 끝나자 입소식장에는 깊은 감동이 흘렀어요. 성우의 말이 끝나자 이대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선배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대위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오늘 신병들에게 창설 당시의 구호를 직접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해병대의 뿌리를 제대로 알았으면 합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우를 비롯한 신병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성우가 신병들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의 걸음걸음마다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우습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해병대 창설 당시 우리가 외쳤던 구호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우가 신병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첫 번째, 귀신 잡는 해병대. 이것은 어떤 적이 와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신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필승. 이것은 단순히 이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신념입니다. 성우의 목소리에 묵직한 울림이 있었어요. 세 번째,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우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군복을 벗어도 나이가 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해병의 정신만은 잃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진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삼촌을 바라보았어요. 이제야 삼촌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따라 해보세요. 성우가 똑바로 서서 말했어요. 귀신 잡는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신병들의 함성이 입소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필승, 필승. 이번에는 간부들도 함께 외쳤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마지막 구호는 부대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 외쳤습니다. 그 소리는 하늘을 울릴 정도로 웅장했어요. 이대위가 감동으로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희 부대의 명예 고문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명예 고문이라니요.
선배님께서 계신다면 우리 부대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해병대의 진짜 정신을 배울 수 있거든요. 원사도 나서서 말했어요.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젊은 해병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세요. 성우는 부대원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부대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가족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김중사가 성우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존경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배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중사가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성우는 김중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사님은 부대 규율을 지키려 한 것뿐이에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든든합니다. 김중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충성, 삼촌. 그 외침에 다른 신병들도 함께 외쳤어요. 충성. 입소식장이 감동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입소식이 모든 순서를 마치고 끝이 났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신병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부대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성우는 진우와 마주 섰습니다. 조카의 얼굴에는 이제 당당함이 가득했어요. 삼촌, 저 정말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진우가 똑바로 선 채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야, 삼촌이 오히려 내게 고맙다. 성우가 조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오늘 내가 삼촌을 일으켜 세워줬구나.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줬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삼촌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이대위가 성우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정식 임명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것은 부대 명예고문 임명장입니다. 앞으로 종종 부대에 오셔서 후배들을 지도해 주세요. 성우는 임명장을 받아들었어요. 무겁지 않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김중사도 다시 한번 성우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선배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김중사님도 훌륭한 군인입니다. 부대 규율을 지키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성우의 말에 김중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원사가 마지막으로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정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젊은 해병들이 진짜 해병 정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성우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진우와의 마지막 포옹을 끝으로 성우는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음은 이제 달랐어요. 어깨가 펴져 있었고 등이 곧았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성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상사, 이병장, 최일병. 성우가 조용히 전우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후배들에게 전하면서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마치 전우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이번에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시골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성우는 주머니에서 임명장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해병대 제7대대 명예고문 박성호. 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할 일이 생겼구나. 성우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나타났어요.
성우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병대 부대가 보였어요. 그때 멀리서 구호 소리가 들려왔어요. 충성, 삼촌,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창문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출발했고 성우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